900만 명의 테헤란 시민들 머리 위로 기름을 머금은 끈적한 검은 비가 쏟아지고 170명이 넘는 민간인이 폭격에 찢겨 나갔다. 그런데 워싱턴의 최고 사령관은 $55짜리 모자를 팔며 이 지옥을 그저 작은 우회로라고 불렀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다. 세계 최강의 제국이 스스로 통제력을 상실해가는 과정을 생중계로 지켜보는 끔찍한 파멸의 서막이다. 2026년 3월 10일 현재 중동의 하늘을 뒤덮은 것은 단순한 화약 연기가 아니라 생존의 마지노선이 불타오르는 매연이다. 미국의 맹렬한 폭격이 이란의 석유 저장소들을 거대한 용광로로 만들어버리면서 테헤란의 하수도에는 불길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 과거의 전쟁이 군사기지와 지휘부를 타격하는 정밀 타격의 예술이었다면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사육전은 국가의 생물학적 생존 기반 자체를 완전히 증발시키는 절멸의 서사시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군사 인프라를 넘어 담수화 플랜트와 식수 공급 시설, 그리고 민간 병원까지 타격하는 치명적인 전략적 오판을 저질렀다. 사막 기후가 지배하는 중동 지역에서 물을 생산하는 인프라를 파괴하는 것은 핵무기를 투하하는 것보다 더 잔혹하고 확실한 대량 학살 행위다. 이란은 이 잔혹한 규칙 변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즉각적이고도 극단적인 대칭 보복 교리에 돌입했다.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 휴전 제의를 단호하게 거부한 것은 결코 단순한 허세나 자존심 때문이 아니다. 과거 이란이 선의로 받아들였던 휴전 기간 동안 미국과 이스라엘은 오히려 전열을 가다듬고 탄약을 재보급하여 이란의 학교와 병원을 다시 타격했다. 적의 패턴을 정확히 읽어낸 테헤란의 수뇌부는 휴전이라는 단어가 워싱턴의 기만 전술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이란의 보복은 이스라엘의 군사 비행장에 국한되지 않았다.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군단은 바레인의 핵심 담수화 시설과 쿠웨이트의 국가 인프라를 향해 무자비하게 쏟아졌다. 정밀 유도 무기가 바레인의 물 공급망을 타격했다는 것은 미군 제호 함대의 모항이 위치한 국가가 극심한 생존의 위협에 직면했음을 뜻한다. 위성 정보에 따르면 3월 10일 새벽을 기점으로 바레인의 정수 처리 능력이 80% 이상 마비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것이 이란이 노린 진짜 전쟁의 목적이다. 미군은 세계 최고의 공군력과 해군력을 자랑하지만 그 군대를 유지하는 현지의 군사 기지들은 물과 전기 없이는 단 하루도 기능할 수 없다. 이란은 펜타곤의 첨단 무기를 직접 타격하는 대신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동맹국들의 목을 졸라 그들이 스스로 미군을 쫓아내도록 만드는 잔혹한 인질극을 시작한 것이다. 아무리 강력한 F-35 전투기 편대라 할지라도 기지의 활주로에 물이 공급되지 않고 동맹국 정부가 패닉에 빠져 붕괴한다면 하늘로 날아오를 수 없다. 미국 대통령은 국영방송에서 이 모든 참상을 통제 가능한 약간의 차질이라고 묘사했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도버 공군기지에서 성조기가 덮인 6구의 미군 전사자관이 내려오는 엄숙한 순간조차 자신의 선거용 모자를 홍보하는 도구로 전락시킨 최고 사령관의 모습은 동맹국들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폭스뉴스가 이 장면의 참담함을 숨기기 위해 과거의 영상을 교차 편집하다 발각된 사건은 워싱턴의 지휘부가 전장의 현실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군인들의 피와 희생이 머천다이징 상품을 팔기 위한 쇼로 소비되는 순간 제국의 도덕적 우위와 군사적 위험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이제 전쟁은 군인과 군인의 대결을 넘어 어느 국가의 후방 인프라가 먼저 붕괴하느냐를 겨루는 치킨 게임으로 변모했다. 이란은 미국이 주도하는 폭격을 온몸으로 흡수하면서도 멈추지 않고 미사일을 발사하여 전쟁의 비용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적의 압박에 굴복할 것이라는 워싱턴의 안일한 전제는 완전히 빗나갔다. 오히려 이란은 텔아비브의 민간 구역과 바레인의 식수원, 그리고 쿠웨이트의 도심 한복판에 샤헤드 드론을 꽂아 넣으며 미국에게 피 묻은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다. 출구 전략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폭격 버튼을 누른 워싱턴은 이제 사막의 갈증과 검은 비의 공포가 결합된 전례 없는 아포칼립스의 중심에 서 있다. 미국의 압도적인 공군력이 한계에 부딪히자 워싱턴의 강경파들은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도박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바로 지상군의 투입이다. 펜타곤 내부와 중부 사령부, 즉 센트콤 주변에서 은밀하게 흘러나오는 정보에 따르면 제-26 해병 원정대가 최고 수준의 전투 준비 태세에 돌입했다. 또한 델타포스를 포함한 최정예 특수부대가 자그로스 산맥 깊은 곳에 숨겨진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장악하기 위해 야간 강하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워싱턴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
폭격만으로는 이란의 핵 인프라와 미사일 생산 시설을 완전히 파괴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결국 미군 병사들의 장화를 이란의 모래 위로 밀어넣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란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과 차원이 다른 국가다. 9천만 명의 인구와 요새화된 지하 군사 네트워크를 가진 거대한 산악 국가를 상대로 지상전을 벌이겠다는 것은 전략적 자살 행위와 다름없다. F-35 스텔스 전투기와 B-2 폭격기의 무자비한 공습으로도 테헤란의 저항 의지를 꺾지 못했는데 소규모 특수부대의 침투나 해병대의 국지적 상륙으로 전황을 단숨에 뒤집을 수 있다는 발상은 워싱턴 수뇌부의 심각한 현실인지 능력을 의심케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자신의 개인적인 승인 없이 새로운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를 선출한다면 그 새로운 지도자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협박했다. 이는 주권 국가의 리더십을 향한 노골적인 참수작전 예고이며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즉 IRGS의 결사항전 의지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지도부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 위협은 적의 내부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의 거대한 적 앞에서 이란 사회를 군사적으로 더욱 맹렬하게 결속시키는 끔찍한 결과를 낳고 있다. 이처럼 중동의 전선이 통제불능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텔레비전 생방송에 프리쿠바, 즉 쿠바 해방이라는 글귀가 적힌 모자를 쓰고 나타났다. 그는 미국이 세상을 행진하며 악당들을 청소하고 있다며 이란이 무너지면 다음 차례는 쿠바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전사한 미군 병사들의 관이 펄럭이는 성조기에 덮여 본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 중에 전선의 사령관도 아닌 핵심 정치인이 텔레비전 쇼에 나와 다음 전쟁에 타깃을 팔아치우는 이 기괴한 장면은 현재 미국의 전시 지도부가 얼마나 거대한 제국주의적 과대망상에 빠져 있는지를 정확히 폭로한다. 적의 탄도미사일이 동맹국의 식수원을 파괴하고 있는 와중에 이 전쟁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카리브해의 섬나라를 향해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것은 전략의 부재를 넘어선 이성의 상실이다. 두 개의 전선, 즉 양면 전쟁은 모든 군사 전략가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금기시하는 최악의 덫이다. 이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어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과 구축함들이 이란의 지대함 미사일과 무인기 군단의 끊임없는 위협 아래 놓여 있다. 중동의 좁은 바다와 사막에서 미군의 보급선과 작전 능력이 극한의 압박을 받는 이 시점에 미주 대륙의 뒷마당인 쿠바까지 군사적 타깃으로 거론하는 것은 제국의 군사력이 한없이 확장될 수 있다는 워싱턴 정치인들의 치명적인 환상을 보여준다. 린지 그레이엄의 오만한 텔레비전 연설은 군사적 억지력을 강화하기는커녕 멕시코와 브라질을 포함한 라틴 아메리카 전체를 브릭스 진영으로 더 빠르게 밀어넣는 거대한 지정학적 자충수가 될 것이다. 지상군 투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지는 워싱턴이 현재 뚜렷한 출구 전략 없이 관성에 의해 전쟁을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란은 미군의 지상군이 국경을 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늘에서의 전쟁은 미국이 유리할지 모르지만 험준한 산악지대와 시가전으로 돌입하는 순간 기술의 우위는 피와 살점이 튀는 소모전의 진흙탕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동맹국들에게 전쟁에 동참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협박하면서 동시에 쿠바 폭격을 운운하는 미국의 현재 모습은 전 세계의 중간국들에게 끔찍한 교훈을 남기고 있다. 그것은 바로 워싱턴의 변덕스러운 전쟁 도박판에 자신의 안보를 절대 몽땅 걸어선 안 된다는 차가운 진실이다. 80년 동안 걸프 지역을 지배해온 미국의 거대한 군사안보 우산이 적의 침공이 아니라 동맹국들의 극심한 공포와 전략적 탈출로 인해 내부로부터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 2026년 3월 10일 새벽 아랍에미리트는 워싱턴의 뒤통수를 치는 역사적이고 치명적인 군사적 결단을 내렸다. 자국 내 위치한 미군의 핵심 전략 자산인 알다프라 공군 기지에서 미군 전투기들의 이륙과 군사 작전을 전면 동결시킨 것이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항의가 아니라 미 중부사령부, 즉 센트콤의 작전 수행 능력을 근본적으로 마비시키는 동맹의 치명적인 반란이다. 세계 최강의 공군력도 전투기가 이착륙할 활주로를 잃어버리면 사막 위의 고철 덩어리로 전락할 뿐이다. 아랍에미리트가 이토록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배경에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오만함이 자리 잡고 있다. 이스라엘 고위 관료들이 아랍에미리트가 이란 타격을 은밀히 도왔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자 아부다비의 수뇌부는 극도의 패닉에 빠졌다.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화려한 마천루를 가진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의 탄도미사일단 몇 발이면 국가 전체가 석기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공포를 안고 산다. 이스라엘의 경솔한 발언은 아랍에미리트의 이마에 정확히 표적 지시기를 꽂아 넣은 것과 같았다.
이에 아랍에미리트는 이스라엘의 발언을 파괴적이라고 맹비난하며 자신들은 순수한 방어 태세만을 유지하고 있다고 다급하게 선언했다. 그리고 그 방어 태세를 증명하기 위해 기꺼이 미군의 발목을 잡는 선택을 했다. 미군을 보호막으로 여겼던 걸프 국가들이 이제는 미군 기지를 자국을 파멸로 이끄는 거대한 자석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지지는 아랍에미리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쿠웨이트의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사회보장 건물이 이란의 무자비한 폭격에 산산조각 나고 바레인의 인프라가 불타오르는 것을 목격한 주변 아랍 국가들은 잔혹한 현실을 깨달았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사드 방어 체계가 쏟아지는 샤헤드 드론 군단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전부 막아낼 수 없다는 군사적 한계가 명백해졌다. 워싱턴은 동맹국들에게 완벽한 보호를 약속했지만 현실은 미국의 대리전을 위해 걸프 국가들의 영토가 피투성이 방패막이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었다. 이라는 정면 승부 대신 미군의 주둔지인 약소국들의 인프라를 잔혹하게 짓밟음으로써 미국 동맹 네트워크의 가장 약한 고리를 박살내는 전략을 택했고 이 전략은 완벽하게 적중했다. 이제 중동의 군사 지형은 되돌릴 수 없는 영구적인 재편의 길로 접어들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영내 강국들은 더 이상 미국의 군사력에 국가의 운명을 독점적으로 맡기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전사한 병사들의 관 앞에서 선거용 모자를 팔고 중동이 불타는 와중에 쿠바 폭격을 운운하는 워싱턴의 예측 불가능한 도박사들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거대한 신뢰의 붕괴는 걸프 국가들이 베이징과 뉴델리 혹은 이웃을 폭격하지 않는 다른 어떤 강대국들과도 은밀한 군사 외교 채널을 열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것은 반미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차가운 생존의 계산이다. 수십 년간 지속되었던 미국의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지정학적 독점권이 유리창 깨지듯 산산조각 난 것이다. 미국의 최고 사령관은 텔레비전에 나와 이 거대한 군사적 충돌을 가벼운 우회로라고 불렀지만 그 우회로의 끝은 미국 패권의 거대한 무덤이었다. 이란은 항복하지 않았고 휴전의 악수를 거부했으며 오히려 압도적인 고통을 감내하며 전쟁의 비용을 워싱턴과 그 동맹국들에게 전가하는 핏빛 소모전을 선택했다. 무적을 자랑하던 제국의 군대는 단 한 번의 전면적인 패배 없이도 동맹국들이 활주로를 폐쇄하고 영공을 닫아버리는 순간 중동의 거대한 모래사막 위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파괴된 것은 정유시설과 담수화 플랜트만이 아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초강대국의 억지력과 그들이 세웠던 중동 안보 건축물 전체가 다시는 복구될 수 없는 잿더미로 변해버렸다.